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학업종을 준비해 주셨는데 화학업종은 뭐 지난해까지 굉장히 소외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상당히 뭐 시세도 좀 불출했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화학업종이 대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위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다 큰 틀에서는 그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소재는 다 이 정밀화학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화학업종으로 속하는군요. 속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소재단이 다 대부분 다 화학업종으로 속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코스모 신소재, 금양, 코스모 화학 전부 다 이런 2차 전지 소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화학 전체 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사실 화학 업종 내에서도 철저하게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수익률 현황을 좀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월 연초 대비 지금 4월 5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9%인데 이거 역시도 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다 주가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뭐 36개 지금 상위 화학 업체의 시총 그 평균 등락률을 보니까 46.9%인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코스모 신소재, 금양, 코스모 화학을 뺀 나머지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일반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그 수익률은 27.9%가 됩니다. 네. 그리고 상승률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뭐 금양 이런 회사들이 240%를 넘었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216%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소재가 가장 강력한 시장 모멘텀으로 주도주 역할을 띠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뭐 미원 SC, 유니드, DL 같은 회사들은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를 기록했는데 DL 같은 회사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하락률 마이너스 6%면 어떻게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화학업체들 중에서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좀 착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업황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 네. 그 이유는 2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전방 수요가 둔화됐고요. 전방 수요 둔화는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난 2년 동안의 그 큰 폭의 공급, 그러니까 신규 증설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어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네.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최근에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 전쟁의 이슈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지금 굉장히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불안정한 이슈를 갖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이 러시아산 물량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 러시아산 물량을 감소함으로써 러시아산 물량, 그러니까 유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에너지 물량을 52%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걸 어딘가에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어디서 대체하냐? 북미에서 대체하거나 아시아에서 대체하거나 뭐 아프리카에 대체하거나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럽의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비를 폐쇄하거나 뭐 노후된 설비는 당연히 폐쇄하겠지만 설비를 정기 보수하거나 아니면 설비를 유럽에서 탈유럽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하고 가장 경쟁이 심한 유럽하고 같은 비슷한 이 납타 크래커, NCC 크래커를 하는 업체가 국내 포함 아시아 업체입니다. 이런 아시아 업체들의 이런 굉장히 좋은 유럽의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이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서 15%가 될 정도로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많이 뺏고 있는 화학 시장의 점유율을 이런 전력비 증가,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 대부분의 설비가 폐쇄되거나 뭐 가동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가 굉장히 좀 그 벌크아웃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크게 기대했던 거는 3월달 양해 이후로 중국이 되게 많이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 5.5% 예상했는데 그것도 0.3% 떨어진 5.2%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추가적인 부양책도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죠. 그게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전반적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제조업 PMI, 뭐 경기 활동 지수는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유럽발 이슈 때문에 타이트한 건 맞는데 그러면 원자재 단의 유가는 어떠냐? 유가를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유가는 지금 오펙이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116만 배럴 추가 감산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 관련돼서도 러시아 5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약 220만 배럴이 감소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너무 줄어들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유가가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가 보는 75불에서 100불, 75불에서 100불 사이만 유지를 하면 석유화학 시장은 2년 내에 아주 긴 부진을 회복하는 국면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에틸렌 자급률을 97%까지 늘렸다는 거는 중국의 물량이 뭐 대거 해외로 뿌려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면 또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원재료와 판가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니지만 지금 바닥 찍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고무의 체인이죠. 합성 고무 체인, 뭐 BR, SBR 이런 데는 증설 물량이 다른 기초 석유화학 제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요의 60%를 담당하는 타이어가 엄청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 같은 회사도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화학업종은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지만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실적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효성 TNC 하고 지금 LG화학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효성 TNC는 이미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스판덱스 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12월 달부터 스판덱스의 원재료 BDI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왜 급락했냐? 중국이 석탄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그게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원재료 BDO가 석탄 기반의 아세틸렌으로 생산되기 때문인데요.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는 당연히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원재료 가격은 떨어뜨리고 이 효성 TNC의 스판덱스 판가는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고 스판덱스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럼 전체 글로벌 스판덱스는 어떠냐? 2030년까지 연평균 7.3%의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스판덱스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2022년 하반기에 1.5만 톤 증설해가지고 총 3만 3천 톤의 캐파입니다. 그래서 인도 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입니다. 인도 내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마 매출단에서 10에서 15%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이 원래는 60% 미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3월 달 체크해본 결과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 가동 수준입니다. 근데 중국의 효성 TNC가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1등 업체인데 2등, 3등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효성 TNC처럼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지 못했어요.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업황 부진에 따라 중국의 1, 2등 업체가 계속 적자를 지속하면서 아무래도 그쪽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분명 거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공격적으로 추가 증설을 한 효성 TNC가 시장을 지금 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기도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82%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도 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효성 TNC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3만 원대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42만 원대에서 저는 뭐 요 정도 가격에서 한 2, 3% 조정이 온 41만 5천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20% 정도 가격인데요. 일단은 52만 원 목표가를 잡았고요. 원래 증권사 목표가 평균은 한 60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일단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4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41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실 것을 권하셨고 52만 원 네네.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LG화학인데요. 네. LG화학은 이제 양극재 외에도 사실 분리막, CNT 이런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피드몬트라고 리튬을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 포스코만큼 LG화학은 가장 밸류 체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는 거고요. 네. 심지어 원재료 리사이클링까지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양극재 소위 말하는 양극재 사업부가 이제 양극재 관련된 출하량이 60에서 80%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양극재의 비중이 커질 건데 첨단 소재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첨단 소재 사업부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PER로 치면 25배 미만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PER 받는 게 45배 정도 받는데 네. 아마 기초석유학 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런데 올해 드디어 기초석유학보다 이런 양극재나 첨단 소재 그다음에 LG화학이 81.8% LG 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갖고 있어요. 네. 그걸 50% 할인해도 현재 시총은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첨단 소재 사업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LG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볼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일단 88만 원을 짧게 단기로 보고 있고요. 예. 손절가 뭐 길게 잡았습니다. 손절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손절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손절가는 좀 30%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 한 60만 원 정도로 손절선을 잡고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 역시나 LG화학도 단기간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한 3% 정도 조정 나온 69만 한 5천 원 안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가져오신 종목들이 대부분 2%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지금 71만 2천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69만 5천 원 선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